제가 지난번에 레이가 쿠보 이야기하면서 고샤 루브친스키 이야기를 잠시 좀 했었는데, 제가 고샤 이야기하면서 얘네 생각이 계속 나서 다음 영상으로 꼭 만들자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갑자기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만들 생각에 좀 많이 설렜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불금국 러시아 힙합씬에서 미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둘인데, 카티 음악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거나 이 이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아티스트들일 거예요. 카티 프로듀서로 유명한 필티랑도 작업을 같이 했었고, 패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스타일적으로 정말 참고하실 게 많은 아티스트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얘네 옷 진짜 잘 입습니다. 네스펜드나 투올리스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제 유명할 텐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인물들은 얘네 둘을 흑화시키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친구들이고, 저만 듣고 싶어서 주변에도 안 알려주고 혼자 듣던 아티스트들인데, 아무튼 바로 알아봅시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ERD가 제일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 러시안 오피움, 나인마이스와 카이 엔젤로 결성된 듀오인 바이퍼입니다. 일단 음악적인 부분이랑 얘네 서사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인마이스는 2000년생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자란 불금국 토박이고, 카이 엔젤은 1997년생으로 러시아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둘이 음악을 시작한 시기는 비슷하게 2010년대 후반, 17년, 18년도쯤인데 둘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는 좀 많이 달라요. 나인마이스는 선원인 아버지와 음악과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음악 시작하기 전에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 같은 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스트릿 문화를 접하면서 자신의 미감을 길러오다가 10대 때 음악을 시작했고, 카이 엔젤은 부모님께서는 아예 이쪽과는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스스로 모든 걸 다 터득을 한 케이스인데, 원래 영상 디렉터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아티스트들 뮤비 같은 걸 만들면서 감각을 길러오면서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원래 자벳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카이 엔젤로 예명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전 나인마이스보다 카이를 먼저 접했는데, 카이 얘가 그냥 진짜 존나 천재예요. 제가 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민짜 때 사클이랑 유튜브로 러시안 베이스라는 장르 디깅을 엄청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 노래들만 줄창 듣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러시아 힙합까지 틀어줘서 카티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접하게 된 게 자벳이었는데, 자벳일 때가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이라고 하고 카이 엔젤로 넘어가면서 대중성을 어느 정도 잡았다는데, 자벳일 때는 정체성 확립되기 전이라기엔 정말 자기색이 짙었고, 카이 엔젤일 때는 대중성을 잡은 것 치고는 수준이 너무 높았어요. 자벳일 때는 좀 어둡고 로파이하게 했었는데,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운드라 얘 뭐하는 놈이지 싶었는데, 음악을 들어보면 연구를 진짜 많이 하는 게 티가 나요. 얘는 플로우 메이킹이나 사운드 표현력이 진짜 치밀합니다. 자벳 시절 곡 추천드리자면 이런 곡들이 있고, 러시아어라서 그냥 커버 아트 보면서 찾아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나인마이스랑 카이 엔젤 이 둘은 22년도부터 SNS를 통해서 친해지게 됐는데, 둘이 알게 된 계기도 뭐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목에 엔젤 타투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내적 친밀감 느껴서 연락하다가 음악 취향이랑 패션 스타일이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있어서 관계가 깊어지면서 동료가 되어라 시전하고, 둘이서 바이퍼라는 듀오를 결성해서 무슨 적토마탄 여포마냥 미친듯이 다 패고 다녔는데, 이 바이퍼라는 이름은 바이퍼룸이라는 클럽에서 채용된 이름이고, 이 둘의 음악 공통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게 마릴린 맨슨입니다. 이 둘 각자 영향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둘 다 능력치 만렙 찍고 듀오 결성해버리니까 시너지가 진짜 배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얘네들이 바이퍼로 냈던 헤비메탈이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이 앨범이 그냥 제 개인 취향에 맞아서 개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적이 증명을 해줍니다. 더 플로우 최고의 앨범 50에서 23년 헤비메탈 1은 27위, 24년 헤비메탈 2는 14위, 사운드 미디어 23년 러시아 최고의 래퍼 2위, 아피샤 데일리 최고의 뮤직비디오 13위, 포브스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인물 30인 음악 부문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헤비메탈2는 발매 당일에 지니어스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를 했었고,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성적이 진짜 상당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고샤 루브친스키 이야기 했었잖아요. 앞에서 고샤 이야기하면서 얘네 생각이 난다 했었는데, 고샤가 조프한테 든든한 서포팅을 받았던 것처럼 고샤가 바이퍼를 여러모로 푸시를 해줍니다. 일단 헤비메탈2의 앨범 커버 아트를 제작을 한 게 고샤 루브친스키였고, 칸예 벌처스 머천다이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머천다이즈 발매됐을 때 나인마이스랑 카이 엔젤이 모델로도 참여를 했었고, 나인마이스가 고샤 루브친스키랑 곡도 냈었습니다. 그 외에 되게 유명한 게 칸예 머천 중에 왜 탱크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모알로라가 디자인 참여했던 제품인데, 나인마이스가 등짝에다 메타토를 그냥 박아버렸는데, 이걸 칸예가 또 인스타로 샤우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 음악 들어보면 확실히 플레이보이 카티 영향 많이 받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카티 프로듀서 중에 필티라는 사람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모르셔도 카티 노래 들으시면 얘 시그니처 사운드 되게 쉽게 들으실 수 있고, 필티가 얘네 곡 프로듀싱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얘네 둘이 25년도 투어 돌던 와중에 싸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 싸움 이후로 바이퍼가 공식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싸운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는 곳은 있진 않고요. 카잔 공연하기 직전에 대기실에서 좀 싸움이 있었다는데 대기실 절반이 개박살 나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대요. 둘이 그 싸움 이후로 바이퍼가 해체는 됐는데 시간 지나서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도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화해는 했는데 바이퍼는 안 하고 각자 활동을 서로 응원하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압니다. 근데 이건 저랑 이 두 사람 관계를 아시는 분들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건데 이 둘 시너지가 솔직히 거의 카티랑 킹칼슨급이라 뗄래야 이렇게 허무하게 뗄 수가 없는 운명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재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단순히 얘네를 카티 아류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하는 얘기인데 얘네 음악 들어보시면 살짝 결이 좀 다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생각보다 음악 축에 조예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태원 돌아다니다 보면 러시아 애들 꽤 많거든요. 거기 애들 중에 은근 음악하고 있는 친구들도 생각 이상으로 많고 러시아 특유의 날 것 그 뭐랄까 야생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좀 있는 게 러시아 음악들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레이지 소아도 얘네가 엄청 잘하긴 하는데 헤비메탈만 들어보셔도 제목이랑 다르게 소화하는 장르 스펙트럼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넓습니다. 아래 추천곡들 좀 정리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최근에 도산에 앙팡리시텔 프리미엄 매장 들어왔잖아요. ERD라는 브랜드 자체가 역사적인 헤리티지보다는 특유의 무드가 제대로 한몫하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한국에서 ERD 아웃핏 미쳤다 싶은 사람 전 솔직히 아직까진 본 적 없거든요. 좀 유럽 체형의 피부톤이랑 페이스에 퇴폐적인 감성인 인물이 ERD 모드의 전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카이엔젤인 것 같고 인간 ERD 누굴 것 같냐는 질문 인스타로 받았었는데 설립자 레비부터 시작해서 자레드 레토, 포지셀러, 트래비스 바커 등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진짜 인정이긴 한데 아티스트 중엔 그 무드를 제일 잘 살리는 친구들이 전 카이엔젤인 것 같고 카티 사단의 셰인 곤잘레스 브랜드 앨리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앨리스도 되게 애용하는 걸 볼 수 있고 애용을 떠나서 모델로도 직접 참여를 해줬었고 아니 뭐 오피움 사단이나 락키 이런 애들도 느끼는데 못 느끼는 건 진짜 문제 있으신 거겠죠. 그 외에 이지 머천 입고 공연하는 거 진짜 멋졌었고 뭐 오피움 사단 국룰 조합, 발렌시아가, 리고엔스, 모알로라, 프로토타입스 뭐 기본이고 크로마츠가 요즘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짜친다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던 브랜드인데 알라바스타 인더스트리도 착용한 거 보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크롬 팔찌 사려다가 이것 좀 요즘 생각 중인데 알라바스타는 이번 연내로 한번 다룰 겁니다. 그 외에 되게 재밌는 거 미우미우를 은근 즐겨 입는 것 같더라고요. 나인마이스가 한국 들렸을 때 클립 보니까 한국 미우미우 매장 쇼핑도 하더라고요. 나인마이스 인스타에 이거 진짜 멋지던데 약간 베론 보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이 진짜 너무 멋졌었고요. 저는 그 외에 알렉산더 디제노바, 헬멧 플랭, 프로토타입스, 스트레이트 브랜드랑 하이엔드 믹스 매치를 진짜 기깔나게 하는 친구들이고 나인마이스는 핏으로 조지는 스타일인 것 같고 카이는 무드로 조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둘 다 보는 맛이 있습니다. 얘네 머천다이즈도 진짜 이뻐요. 락 빈티지 티셔츠 느낌도 나고 되게 재밌는 게 카이가 발매했던 머천 중에 이 디자인이 있는데 플레이보이 카티 타투이스트 겸 스타일리스트 중에 데이비드 앤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다른 카이 팬분이 알려주신 건데 이 머천 디자인을 이 사람이 했었더라고요. 나인마이스랑 카이엔젤이 은근 보면 한국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얘네가 원래 이번 연에 한국 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디서 전해 들은 바로는 아파서 캔슬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카이 곡 중에서 코리아 그레이프스라는 곡도 있고 나인마이스가 서울 방문한 클립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유튜브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 마지막쯤 보시면 얘가 25년에 앨범을 낼 거라고 했었는데 거기 수록될 것 같은 곡을 영상에 넣어뒀었거든요. 자막도 친히 한국어로 달아주고 베이비 셀렉츠가 얘네 데려와주면 전 1리액션 진짜 쌉 가능입니다. 카이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힙합 아티스트 중에 탑5 안에 드는 친구라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나인마이스는 카이엔젤 라이브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힙합 라이브 공연들 중에 얘네 공연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힙합씬 규모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 친구들이고 나인마이스 라이브랑 인스타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건데 되게 시그니처처럼 끼고 다니는 목걸이랑 가면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체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튼 오늘은 카이엔젤과 나인마이스, 바이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런 아티스트들 음악 좀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티라노라는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 계정이거든요. 이 친구가 저랑 작년부터 교류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국가 안 가리고 노래 되게 다양하게 듣는 친구라 이 계정 팔로우해두시면 좋은 소스들 좀 많이 접하실 겁니다. 아무튼 전 헤비메탈 2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벤트 당첨자분은 제가 9월 첫째 주 내로 공지를 게시물이나 인스타로 하겠습니다. 8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정말로? 뻥이야. 나의 순결한 마음을 이렇게 짓밟다니. 이 녀석 가구해라!